자, 영상 찍습니다. 자, 영상 찍습니다. 네, 쓰레기 여기다 버렸네. 뒤에 주시면 돼요. 여기 있어요. 거기 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여기다 돌리세요. 그쪽에서.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부분이 3페이지다 얘기한 거, 4페이지 얘기하고 4페이지, V하고 4페이지. 오늘은 10시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갈 거냐? 9시까지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10시까지 이따가 잠깐 쉬는 시간 하고요. 10시까지 뭐 할 거냐면 개별적으로 모르는 건지 개별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할 거 정리하셔요. 알았지? 네. 그래서 오늘 정리할 거 정리하라는 얘기는 복습부터 하시라는 얘기가 오는 거야. 알았지? 복습부터 하고 그다음 정리를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그렇게 하죠. 그다음에 질문할 것들 예를 들면 전에 또 수업할 때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 좀 이따가 9시부터 10시까지 그때부터 합시다. 하셨죠? 이렇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정지 우주 얘기고 팽창 우주 얘기했지. 맞아요? 정지 우주가 맞다, 팽창 우주가 맞다? 팽창 우주가 맞다. 팽창 우주가 맞다는 증거는 누구였다? 허블 법칙이었다. 허블이라는 사람이 외부 은하를 뭘 찾아낸다? 적색 편의를 찾아냈으니까 적색 편의로 맞다라고 찾아낸 거지. 근데 또 무엇입니까? 허블 법칙에서 그거는 일단 해결했으면 됐으니까 두 번째 뭐 있어? 팽창 우주라는 거지. 팽창 우주는 뭐 있대? 팽창 우주는 두 가지죠. 무슨 우주론?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두 가지가 존재하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 아니면 정상 우주론이 맞다? 빅뱅 우주론이 맞다. 빅뱅 우주론 맞은 이유는 왜 그래? 두 가지가 빅뱅에서 나오는데 빅뱅에서 나온 이 두 가지가 실제로 관측이 됐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볼 거니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됐습니까? 준비하시고 이제 지울 겁니다. 손실없다고? 너의 체온이 얼음의 온도보다 높아요. 어디에서 어디로 열이 이동합니까? 이온에서 아이스크림 쪽으로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쪽으로 열이 이동되기 때문에 손이 차가운 거고요. 거기서 뭐가 냉전이 작용하는 거죠. 건조기판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잡아야 되는데, 응? 번갈아 가면서 잡아야 되는데, 감탄이가 번갈아 가면서. 그 전에 빨리 먹어버려. 자, 빅뱅 우주론부터 갑니다. 첫 번째 갑니다. 제일 처음에. 자, 4페이지 보십시다. 자, 밑에 보면 상번에 빅뱅과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이라고 있을 거야. 보이세요? 찾았어? 찾았어? 뭐라 됐습니까? 빅뱅부터 갑시다. 빅뱅은 몇 억 년 전? 138억 년. 얼마? 138억 년 전. 이게 누구니? 빅뱅이 되니까 첫 번째 누구부터 했다? 이때 빅뱅을 합니다. 자, 빅뱅을 했을 때 빅뱅 하기 바로 직전에 한 점 이렇게 한 점. 한 점이다라는 뜻은 무슨 소리야? 초고온, 초고압, 초고밀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모여 있었다는 얘기야. 모여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고 밀도도 높고 이랬다는 얘기야. 그런데 터졌어. 빅뱅을 했지. 그럼 빅뱅을 한 직후에는 에너지가 많아져. 바로 터진 다음에 직후에는 에너지가 많아서 물질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직후에 138억 년에 됐습니까? 아주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물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안정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만들어다 깨져버리는 거라는 얘기야. 됐어? 또 시간 지나간다. 시간이 좀 지난다. 그럼 이때 뭐야? 팽창이라는 걸 해요. 급격하게 팽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급격히 팽창됐다는 얘기는 뭐야? 온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엄청 낮아지죠. 그래도 이 시간은요 10의 마이너스 20 몇 제곱초 이런 것처럼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야. 아주 짧은 시간이야. 그동안 뭐하냐? 첫 번째 기본 입
입자라는 걸 만들어. 그러니까 기본 입자라고 하는 것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 입자를 보고 기본 입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본 입자는 두 가지입니다. 쿼크라고 하는 애하고 렙톤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쿼크는 뭘 보고 쿼크라고 부르니? 쿼크는 그러니까 6종류가 있고요. 얘가 다운, 탑, 버텀, 스트레인지, 참, 요 6가지인데 얘네가 외울 건 2개만 외우시면 돼요. 업과 다운만 하시면 돼요. 업과 다운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몇 종류나? 6종류다. 그 중에서 업과 다운만 알고 있으면 된다. 됐죠? 그것만 시험에 나올 거니까. 두 번째, 렙톤도 몇 종류니? 6종류예요. 렙톤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이걸 경입자라고 해요. 뭐라고 부른다? 경입자. 경입자는 입자가 무거운 거야, 가벼운 거야? 되게 가벼운 걸 경입자라고 불러.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전자라는 애가 여기에 들어가요. 전자. 됐어요? 됐어요? 다시 한번. 누구야? 전자라고 하는 게 렙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렙톤은 전자. 그러니까 렙톤이라는 종류가 전자가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네. 그럼 우주는 계속 팽창해요, 안 해요? 하죠. 한다는 얘기는 팽창했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지겠죠. 낮아지면 얘는 어떻게 되는가? 좀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질 거니?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됩니다. 양성자는요, 업 2개와 다운 하나가 뭉쳐서 만들고요. 중성자는요, 업 1개와 다운 2개가 모여서 만들어요. 중성자는 플러스의 성질이야, 마이너스의 성질이야? 중성자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없죠. 중성자는 제로잖아요. 전하가 없어요. 양성자는 플러스의 성질이지. 그럼 잘 봐. 업은 플러스 3분의 2의 전기적 성질을 갖고요.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기적 성질을 갖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 곱합니다. 얼마? 3분의 2고요. 곱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곱합니다. 그럼 합하면 얼마 돼요? 3분의 4죠. 빼기 3분의 1이에요. 그럼 얼마 됩니까? 플러스 1이라는 전하를 갖죠. 그럼 여기는 얼마 됩니까? 하면 제로라는 전하를 갖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양성자는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고 중성자는 제로의 성질을 띠고 있는 이유가 저래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또 하나 나 여기서 봤더니 양성자, 중성자를 만들 때 업 커크가 많을까, 다운 커크가 많을까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업이 많았겠어, 다운이 많았겠어, 아니면 비슷했겠어? 비슷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이때 당시로서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1대1 정도가 됐을 거라고. 근데 이때는 온도가 높았어요, 낮았어요? 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 얘들아 보세요. 얘가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수가 있고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때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2번 반응이라고 하고요. 그럼 당연히 양성자가 중성자로 갈 때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럼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럼 1번 반응이라고 할 거야. 그럼 생각해봐. 이때는 온도가 높았다, 낮았다? 높았어. 높았다라는 얘기는 1번에 필요한 에너지 충분히 공급했고 2번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1대1이 됐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자, 이벤트를 또 진행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한참 지납니다. 그러면 3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억 켈빈.
외우셔야 돼요. 온도까지 외우십니다. 3분이란 시간이 지나면 빅뱅 후에 3분이란 시간이 지나면 10억 켈빈 정도까지 온도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가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됩니다. 헬륨 원자핵 생성. 됐어요? 뭐가 돼버리면 3분이 지나서 10억 켈빈이란 온도가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헷갈리지 마실 건 헬륨이 만들어져,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헬륨 원자핵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이유가 뭐냐면 온도가 낮아졌죠. 온도가 낮아졌죠.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1번 반응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안 돼요.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건 안 돼요. 온도가 낮으니까. 근데 2번은 가능하겠죠. 요거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잘 봐봐. 여기가 온도가 너무 많아. 그럼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충분히 공급해 준대. 그럼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겠지. 그래서 얘네들 1대1 비율이 될 거야. 그런데 온도가 낮아졌어.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될까 안 될까? 에너지가 낮아지면 공급이 안 되죠. 안 된다라는 얘기는 1번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야.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반응은 계속 일어날 거거든. 그러면 양성자는 어떻게 돼? 늘어야 되고 중성자는 줄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때는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 온도가 낮아져서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가 7대 1이 됩니다. 됐어요? 양성자, 중성자 7대 1입니다. 그럼 봐봐. 양성자는 내가 읽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 6, 7. 1개, 2개, 3개, 4개, 5, 6, 7. 중성자는 1개와 2개.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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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다 한번 쓸게요. 뭐라고 쓸 거냐? 자,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같습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긴 하거든. 근데 거의 똑같다고 취급하시면 돼요. 또나 얘가 누구예요, 얘들아? 얘가 누구예요? 수소죠. 얘가 누구예요? 헬륨이죠. 근데 여기에서 얘는 양성자가 1개예요. 1, 1, 2, 4라고 할 거고요. 됐어? 그 밑에 있는 요 숫자가 뭐야? 원자 번호라고 해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가 되겠죠. 요 위에 있는 게 누구야? 질량수라고 하고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에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들아 지금 현재 보니까 얘는 양성자가 하나죠. 중성자가 얼마입니까? 없어요. 얘는 양성자가 몇 개입니까? 2개고요. 중성자가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얘들아 그러면 질량은 누가 더 커? 양성자와 중성자가 질량이 거의 똑같다고 했죠? 똑같다고 취급합니다. 얘는 질량이 얼마야? 질량 수소. 얘는 4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4죠. 얘는 양성자 하나니까 1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갑니다. 잘 보셔요. 여기서 이렇게 뭉쳐집니다. 양성자 몇 개예요? 중성자 몇 개예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헬륨이 돼요. 헬륨 원자핵. 헷갈리지 말 건 헬륨이 아니라 헬륨 원자핵입니다. 헬륨 원자핵이 됐습니다. 그럼 얘들은 뭐가 되는 거야? 얘들은 결합할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누가 됩니까? 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다 했어. 자,
여기서 좀만 더 이해해 봅시다. 개수비 H가 몇 개? H 플러스 몇 개일까? 몇 개? 12개죠. 얘 몇 개일까? 하나죠. 이해됩니까? 얘가 양성자가 7개, 중성자가 하나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막 합쳐져서 헬륨 원자핵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양성자들은 결합할 게 없죠. 그럼 얘 그대로 존재해서 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이해돼요? 수소 원자는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는 12개 대 헬륨 원자핵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소는 질량이 얼마나 됐어야 되나? 1. 그거에 비해서 헬륨은 몇? 4. 그럼 여기서 뭐 할 거야? 곱하기 1과 곱하기 4를 합시다. 그럼 뭐야? 질량비가 뭐였습니까? 3대 1이 돼요. 그러니까 기온이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 돼요. 우리가 정상 우주론에 따르면 온도가 낮아져 안 낮아져? 안 낮아져. 낮아지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양성자와 중성자가 계속 1대 1이란 얘기야. 그럼 1대 1이란 얘기는 이만큼의 개수비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질량비가 3대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상 우주론에 따르면.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 되고요. 그래서 개수비가 12개 하나가 될 거고 그래서 질량비가 3대 1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누구야? 관측했다 안 했다? 우리가 스펙트럼을 관측했다. 그럼 맞아 틀려? 맞죠?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몇 분이 지났을 때 3분과 10억 켈빈이라는 상태가 됐을 때입니다. 됐습니까? 이해돼요? 일단 시간 좀 더 지납시다. 38만 년 3000 켈빈 외우셔야 돼요. 몇만 년? 38만 년 몇 켈빈? 3000 켈빈 외우셔야 돼요. 됐습니까? 외우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시죠. 38만 년 3000 켈빈 했죠? 38만 년 3000 켈빈 했죠? 그럼 온도가 확 낮아진 거죠. 그럼 이때는 뭐가 되니? 원자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자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수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고요. 헬륨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잘 봐. 이 전까지는요. 이 전까지는 수소, 헬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됐어? 전자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빛이 가는데 어떻게 돼요? 부딪히죠. 됐어요? 그럼 빛이 진행할까 못할까? 통과를 할까 못할까? 잘 통과를 못해요. 됐어? 됐어? 잘 봐야 돼. 하늘에 미세먼지가 많아. 그럼 하늘이 어떻게 무슨 색을 보여? 노란색. 뿌옇지. 황사 있을 땐 노란색이 될 거고요.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뿌옇게 보인다는 얘기는 맑아 보이지 않죠. 왜 맑아 보이지 않을까? 빛이 진행하는 걸 미세먼지 혹은 황사가 방해를 한 거야. 그럼 여기서도 빛이 가야 되는데 누구라고? 원자, 핵이나 전자들이 방해를 한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투명한 우주일까요? 아니요. 이 전을 불투명한 우주라고 해요. 이 다음부터 뭡니까? 원자가 생성되부터 어떻게 돼? 빛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뭐야? 투명한 우주라고 해요. 됐습니까? 무슨 우주? 투명한 우주까지 보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빅뱅 이론이에요. 그럼 이때 퍼져나온 빛, 이때 이렇게 퍼져나온 빛이 있을 거야.
이 빛이 모든 방향으로 가겠죠. 됐어요? 그래서 뭐가 된다? 이걸 보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우주 배경 복사. 이게 지금 밝혀질 거야라고 한 겁니다. 됐습니까?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한번 찍어도 돼. 찍어도 돼요. 야, 비키란 얘기지? 알았어. 물 마시고 와도 됩니까? 왜요? 목이 마르시다. 목이 마르겠죠. 푹 닦았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시면 자 이제 처음부터 4페이지부터 맨 처음부터 다시 봅시다. 지금 여기 4페이지부터 있는 건 여기 싹 다 정리한 겁니다. 설명하면서 그럼 첫 번째 1번 빅뱅 138억년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되었는데 빅뱅 직후에는 뭐랬어? 온도 높아나죠. 엄청나게 높아서 물질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질 수 없었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보이때 기본 입자 생성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뭐했어? 급팽창을 할까? 아주 크게 빨리 커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죠. 온도가 급격히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기본 입자가 먼저 만들어져요. 빅뱅 직후에는 우주에서 쿼크와 전자를 포함한 기본 입자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이라고 했죠. 필리바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십니까? 업 쿼크 몇 개? 다운 쿼크 한 개가 결합해서 양성자가 생성됐고요. 업 쿼크 하나, 다운 쿼크 두 개 결합해서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얘는 중성자는 전하가 없죠. 전기적 승질이 없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1이죠. 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하를 업은 3분의 2, 다운 3,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져. 그래서 그래요. 어떤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출제된 거 양성자와 중성자의 전하를 왜 저렇게 띄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업코크 두 개와 다운코크 하나가 만났는데 업은 플러스 3분의 2, 다운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가져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써야 돼요. 됐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그림 나와 있을 겁니다. 보이세요? 원자 있죠, 원자. 보여요? 원자에서 가운데에 있는 게 누구야? 원자 핵이죠. 그럼 A가 누구라고 쓰시면 돼요? A에다가 원자 핵이라고 쓰시면 되죠. 됐습니까? A에다 뭐 씁니까? 원자 핵이라고 쓰시는 거죠. 그럼 B가 누굽니까? B가 왜 양성자야? 밑에 중성자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맞죠? 색깔 진한 게 누구니? 이거 색깔 진한 게 누구야? 빨간색이 양성자, 밑에 게 중성자. 됐습니까? 그다음에 위에 거 쿼크들이 존재하겠죠? 그럼 C가 누구니? C가 전자가 되겠죠. 양성자, 중성자, 걔네들이 이루어진 핵 주변에 뺑글뺑글 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밑에 봅니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된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가 비슷했으며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점차 양성자의 수가 많아진다. 왜 양성자의 수가 많아진다? 따보세요. 1번 반응이 불가능해지죠.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2번 반응은 가능하니까 1번 반응은 안 되고 2번 반응만 해서 양성자가 많아져요. 중성자가 적어지고. 됐죠? 그래서 몇 대 몇의 개수비가 된다? 3분이 지나면 7대1의 개수비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합쳐져서 헬륨 원자 핵이 됩니다. 이해돼요? 빅뱅 3분이 지났을 때 우주 온도는 10억 켈빈. 동글뱅이 쓸 거 3분 10억 켈빈. 반드시 다시 한번 꼭 외우셔야 돼요. 3분 동글뱅이 10억 켈빈 동글뱅이. 됐죠? 헬륨과 수소 원자과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 정도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때 무엇입니까? 이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이 오늘날 우주를 차지하는 물질의 대부분이 됐습니다. 됐어요? 빅뱅 때, 즉, 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수소 헬륨들은 대부분 언제 만들어진 거? 빅뱅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처음에는 뭐야?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1대1이었을까? 근데 시간 지났을 때 양성자가 7, 중성자가 1이라는 비율이 나오죠. 그래서 개수비가 헬륨 원자가 생성됐고요.
중학교 2학년 때 대화. 아 그래요? 봅니다. 그럼 일단 여기 어떻습니까?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야? 결합 안 된 건 누구야? 수소 원자핵이 돼요.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서 제일 먼저 만들어주고 누구 먼저 만들어줬다? 전자. 왜? 기본 입자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전자가 먼저 만들어줘. 그 다음 누구 만들어줬다? 수소 원자핵. 어제 컵하고 그 다음에 랩톤 같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수소 원자핵이 양성자, 양성자가 되는 거죠. 수소 원자핵 만들어지고 그다음 뭘 만들었다?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그다음 그 이후에 차례차례 다른 것들을 만들어졌다. 얘들아, 별은 언제 탄생될까? 별은 빅뱅 후에 바로 탄생됐을까? 아니요. 수억 년 정도 지난 후에 별들이 탄생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돼요. 됐습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밑에 갑니다. 자, 5페이지 다 얘기했고 뒤로 갑니다. 6페이지. 됐어요? 6페이지 보겠어. 자, 원자의 생성이 있죠. 빅뱅으로 38만 년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는 몇 켈빈? 3000 켈빈. 동글뱅이 칠거 누구 동글뱅이 쳐라? 38만 년 3000 켈빈.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원자가 원자핵과 결합하면서 빛이 자유롭게 퍼져나갈 수 있는데 이때 퍼져나간 빛이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고요. 됐어? 이때 퍼져나간 빛을 보고 뭐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얘들아, 밑에 보면 뭐야? 우주 배경 복사. 38만 년. 3000 켈빈일 때 우주 공간에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을 보고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불러요. 바로 위에 원자 형성 이전이죠. 빛이 가는 걸 누가 방해합니까? 전자가 방해해야 하고요. 원자핵이 방해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방해했으니까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투명한 우주, 불투명한 우주? 그렇지, 불투명한 우주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어떻게 돼? 원자 생성 이유는 어떻게 돼? 빛이 지나갈 통로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투명한 우주가 돼. 밑에 갑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예측과 관측입니다. 가모프의 예측. 가모라는 사람이 누구야? 빅뱅 이론을 얘기했죠? 예측합니다. 보세요. 가모프는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했다면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했으므로 3000 켈빈이었던 놈이 우주가 커지면 온도 높아져서 낮아지면 얘 온도도 낮아지겠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만약에 밝혀진다면 한 3켈빈 정도의 복사가 발견될 거야 라고 했어. 근데 봅니다. 자, 펜지어스 윌슨의 관측입니다. 펜지어스 윌슨은 거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되는 전파 신호를 관측했다. 두 번째, 이 신호는 온도가 약 3켈빈의 물체를 방출되는 복사의 파장과 일치했다. 그러니까 3켈빈 정도의 온도를 갖는 물체에서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방출됐다는 얘기지. 즉 그만큼 온도가 낮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걸 밝혀진 겁니다. 즉 펜지어스 윌슨도 계속 뭐했어? 우주에서 온 전파를 분석하다가 얘를 찾아낸 거야. 됐습니까? 마지막 누구니? 7페이지. 우주 배경 복사는 누구 증거?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됐죠? 거기 중간 정도 보면 38만 년 후에 우주라고 보여? 파장은 길어 짧아 처음에? 좀 짧죠? 근데 점점 현재 우주는 커졌죠? 현재 우주가 커졌다는 얘기는 파장도 길어졌다는 얘기야. 길어져서 어떻게 된다? 온도가 3켈빈 정도로 낮아진다. 우주의 온도는 몇 켈빈? 3켈빈. 몇 도씨? 마이너스 270도씨. 잘 봐라. 도씨와 켈빈을 비교하는 방법은 여기다 273을 더하시면 돼요. 켈빈이라고 하는 거. 켈빈이란 온도 범위는 누구야? 도시 온도 범위보다 273을 더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 돼? 3켈빈은 몇 도씨?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됐죠? 네. 오케이. 자, 나머지 거 됐고 이제 7페이지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그래프는 몰라도 돼. 넘기세요. 넘어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할 때 우리가 빅뱅에서 뭘 만들었죠? 빅뱅에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죠. 리튬이란 소소 좀 작은 애는 만들어질 수 있어. 근데 별의 내부에서 뭘 만드는데? 철까지 만들어요.
됐어요? 근데 철분은 뭐야? 초신성 폭발이죠. 초신성 폭발이죠. 그럼 자 이제 순서 갑니다. 자, 어떤 걸 배울 거예요? 나 보시면 돼요. 검종아 나 봐라.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볼 거는요. 별의 탄생입니다. 별은 어디서 만들까요? 우주죠, 당연히. 지구에서 만들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별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첫 번째. 성간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성간 물질 뭐야? 그냥 일단 이거 보세요. 성간 물질 뭐야? 성이 무슨 성? 별. 가는? 그렇지. 그럼 별들 사이에는 물질들이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아직까지 밀도가 크진 않아. 즉 공기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어때요? 보셔요. 얘가 뭉치면 성운이라는 게 돼요. 성운. 성운이 뭐야? 성간물질이 좀 많이 뭉칠 거야. 뭉쳤다는 얘기는 뭔 소리일까? 조금 빽빽해지겠죠. 구름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이 성운의 일부에서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별들이 탄생됩니다. 밀도가 높다는 얘기 그만큼 뭉치면 중력이 생겨요. 중력이 생기니까 계속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끌어당겨야 작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져야 별이 탄생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처음에 밀도가 높죠. 온도가 높아야 별이 탄생된다며. 근데 왜 온도가 낮은 곳이야? 온도가 높은 곳에 별이 만들어지려면 온도가 높아야 된다며. 근데 왜 별이 그러니까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별들이 탄생된다고 그래? 모여야죠. 온도 높으면 모이지 않고 도망갑니다. 처음 만들 때. 이건 처음을 얘기하는 거야. 처음. 그럼 얘가 계속 중력 때문에 작아지면 아까 전에 내가 뭐랬어? 밀도가 크면 온도 높고 밀도가 작으면 온도가 낮다고 했었어요. 부피가 크면 온도가 낮아지고 부피가 작으면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었어. 그러면 성간 물질보다 성운은 온도가 높을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여기에서 별들이 이제 탄생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니? 원시별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원시별은 별이야, 별이 아니야? 아직은 별이 아니야. 별이 아니라는 얘기는 원시적인 별이라는 얘기는 별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야? 빛이 나. 빛이 나니까 얘는 누구야? 별이라고 부를 수 있으나 아직 별은 아닙니다.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됩니까? 이게 좀 더 뭉쳐지면 이게 돼요. 주계열성. 이때부터 뭐라 불러요? 별이라고 불러요. 됐어? 이때부터 별. 그럼 얘는 뭐가 되니? 얘가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뭐 한다고? 수소핵 융합 반응. 이해됩니까? 무슨 반응? 수소핵 융합 반응. 됐습니까? 그럼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면 주기열성이라 불러.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이 상태로 삽니다. 주기열성으로. 그럼 얘들아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커져서 작아졌어. 크기가 감소되죠. 크기가 작아졌다는 얘기는 온도가 높아져야 낮아져요.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 거야. 네. 여기까지 간 거야. 그러면 주기열성이 끝나면 어떻게? 이제 죽어야죠. 별들이 죽을 겁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거냐? 첫 번째, 적색 거성으로 되는 애가 있어요. 얘는 크기가 작을 때 태양 정도의 크기를 갖는 애들은 이 정도가 돼요. 그럼 적색 거성이 돼서 커졌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돼? 적색 거성에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라는 게 돼요. 백색 외성. 그래서 주변부는 뭐야? 중심부는 뭉쳐서 백색 외성이라는 데고 주변부가 퍼져나가는 거야. 이게 뭐야? 행성 모양의 성운이 돼요. 행성상 성운이 된다라고 해요. 됐어요? 근데 내가 이거 뭐야? 태양 정도의 크기죠. 태양보다 큰 놈들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돼요. 태양보다 크면 자, 나 볼래? 여기 뭐랬어? 별 내용은 철까지 만들었지.
근데 초신성 폭발일 때는 뭘 했어? 이거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고 했잖아, 맞지? 이거보다 무거운 원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초신성 폭발을 안 해요. 초신성 폭발을 안 해요. 얘는 어디까지 만들 거냐? 얘는 만들 수 있는 게 뭐 탄소 정도 혹은 기껏해봤자 산소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철까지도 못 만드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끝이면 주기율성에서 커져요. 열들이. 그래서 초거성이라는 애가 되는 애가 있어요. 얘는 크기가 클까 작을까? 그렇지, 크기 크다라고 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크기가 커지면 초고성이 돼서 점점 커졌다고. 그럼, 크기가 크게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죠. 어차피 얘들도 주기율성 나면 커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커지면서 두 가지. 첫 번째. 초신성 폭발하면서 첫 번째 중성자별이 되는 애가 있고요. 이 안에는 중성자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랙홀이 되는 애가 있고요. 됐어요?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것도 블랙홀인데 중성자별은 태양의 한 10배 정도의 질량이고요. 블랙홀은 한 20배 이상 되는 애들이 블랙홀이 돼요. 블랙홀은 실제로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나서 갔다 아일랜드로 몇 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블랙홀 같은 경우 빛까지 빨아들이죠. 그 정도 인력이 세다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빛이 우리한테 와야 그게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확인을 못하죠. 근데 어떻게 됐다? 블랙홀을 관찰하려면요. 어느 정도의 렌즈가 있어야 되면 지구보다 큰 지름의 렌즈가 있어야 관측이 가능합니다. 우와. 그럼 관측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 나라의 천문대에서 가상의 렌즈를 만들어요. 한 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그래서 가상이네요? 몇 년 전에 가상. 가상의 렌즈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연구를 해서 블랙홀을 최초로 관측에 성공합니다. 몇 년 전에 와. 밝혀진 겁니다. 블랙홀은 실제로 존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요? 미국이었나 아니면 영국이었나 스웨덴이 정확히 모르는데 어떤 대학교의 대학원 여학생이 그걸 하자 연구 제안해서 그렇게 시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죠. 그 사람은 박사를 밟았겠지만 지금 이제 저렇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블랙홀까지 되면 이제 끝납니다. 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의 일생이 이 정도까지 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작아졌지. 근데 이 과정 어떻게 돼? 다시 크기가 증가됩니다. 크기가 커졌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얘들아? 온도는 높아져 낮아져? 낮아지죠? 됐습니까? 아직 자세히 배운 건 아니야.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거야. 됐어요?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건데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우기 전에 우리 지금 현재 뭐야? 앞배기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봤냐면 그것 때문에 다음번에 뭔가 내가 몰랐나 기억이 안 나서 다음번에는 뭐 요거 끝나면 화학 반응,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걸로 중화 반응을 할 겁니다. 3단 2학기 때 나가는 부분 화학입니다.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어렵진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은 좀 전에 예고드린 대로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갈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6시부터 수업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니네가 오늘 공부했던 것들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들 궁금한 것은 다 질문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질문거리가 없다 그럼 오늘 공부한 것들을 복습하시고 지난주에 공부한 거 복습하시고 문제풀이를 니네가 질문했던 거 다시 보시면서 복습하셔요. 그다음 모르는 건 계속 나한테 질문합니다. 됐어? 그리고 내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어딜 갑니까 내가? 니네가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여기서 있을 거고 자리는 마련해 둘 거야. 자리는 마련해 준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의자가 여기 있지. 그럼 여기도 의자가 있지. 됐어? 난 여기 있을 거니까 얘네가 질문권을 갖고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따가 쉬는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수업 시간이야, 노는 시간이야, 수업 시간이야, 노는 시간이야? 수업 시간이지? 그럼 어떻게 돼? 수업하는 것처럼 똑같이 조용히 집중하시고 지금 정리할 거 정리하셔야 알았지? 그럼 3시간 동안 수업한 게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찾아주시고요. 그래야 그걸 갖고 내가 영상을 니네한테 보냈을 때 그걸로 뭐 하겠어? 이런 거였지라고 볼 수 있잖아. 알았죠? 오늘 영상 찍고요. 영상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까지 니네한테 배부가 돼도 쫙 펼쳐줄 거야. 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 쉬다 갑시다. 이거 어떻게 봐? 어? 이거 어떻게 봐? 시작이 좀 있잖아. 여기에. 그거 얘들아 숙제는 어디까지? 아까 했던 생물만 숙제 얘들아 알았지? 요건 아직 덜 했어. 다음 주에 숙제가 많아. 딱 10분 쉽니다.